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글렌데일 소녀상이 또다시 훼손됐습니다. 벌써 올 들어서만 네 번째인데요. 앞선 사건들과 달리 이번에는 범행 당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칫 소녀상이 한일 문제에서 더 나아가 혐오, 증오범죄 타겟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한 남성이 소녀상에 다가갑니다. 펜으로 낙서를 하고 옆에 있던 화분들도 발로 차 넘어뜨립니다. 또다시 발생한 소녀상 훼손. 이번에는 그 범행 현장이 소녀상 뒤편에 설치된 CCTV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훼손이 잇따라 발생하자 시 당국이 소녀상 주변 CCTV 카메라를 재정비하고 시큐리티를 강화했지만 얼마 안 돼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So it happened on the 16th, which was Monday. Probably about like 4 o'clock in the morning is when we think it actually happened, and that's based off of the surveillance video that we had. Last time when it happened in July, the camera that is there now was not there, so we didn't even have a picture of anybody back then. 경찰은 범죄과학 수사팀까지 동원해 단서를 확보하는 등 용의자 검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녀상 훼손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경찰은 증오범죄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글렌데일 공원에 위치해 있는 소녀상뿐 아니라 주변 벤치나 외벽에도 단순 반달리즘을 넘어 특정 인종을 언급하며 비난하는 낙서가 포착됐습니다. 공원 관계자는 월요일 소녀상 낙서를 시작으로 매일 이 같은 낙서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공개 수배한 한편 필요한 경우 증오범죄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s always the possibility of what the motive may be, but until we are able to find the suspect and be able to investigate it some more, that's when we're going to be able to better understand what was the intent behind somebody when they did this. If we find that the intent was something, malicious, such as a hate crime, then we'll definitely look at that and reclassify it as such at that time. 한편 경찰은 현재 소녀상을 포함한 공원 전체에 보안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시야 확보를 위해 가로등을 세우는 등 시큐리티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 사랑의 집 짓기 헤비타트 운동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 운동에 한국의 대한항공과 미국의 델타항공 직원들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사랑의 집 짓기 공사 현장에 이유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단단한 목재를 가르는 전기톱. 어설픈 모습이지만 두 손을 모아 힘껏 못질도 해봅니다. 설계도면을 꼼꼼히 살피는 것은 필수. 하얀 페인트도 정성스레 칠해봅니다. 이들은 모두 건축업과 관련 없는 항공사 직원들.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헤비타트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집도 처음 지어보고 이제 이게 불우이웃 그런 분들한테 집이 간다고 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저 오늘 생애 처음으로 망치질을 해봤는데 어려운데 점점 익숙해져가고 있고 점점 속도도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976년 시작된 헤비타트 운동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처럼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사람이 아닌 가난하지만 열심히 꿈을 이루고자 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Working families, but they don't have enough income to buy in the traditional way here in Los Angeles to buy a home.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조인트 벤처 1주년 기념으로 시행된 이 행사에는 양사 임직원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사회 환원 운동을 통해 상호 간의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냈다는 평가입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사회공헌이라는 그 취지에서 같이 활동을 함으로써 거기서 좀 더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Fantastic, and I think that it's another way to demonstrate our commitment to each other as companies, as employees, and more importantly as people. 그간 대한항공은 한국 내 빈곤 가정을 중심으로 헤비타트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델타항공과의 조인트 벤처 1주년을 계기로 미국 내 빈곤 가정을 위한 사회환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공사는 앞으로 6주간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조인트 벤처는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올해 94살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직에 출마하는 후보에 나이 제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공식 석상에서 발언했습니다. 76살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78살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Well, I hope it's an age limit. You know, if I were just 80 years old, if I was 15 years younger, I don't believe I could undertake the duties that I experienced when I was president.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민주당 출신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터 센터의 연례보고대회에서 2020년 대선에 출마하겠냐는 청중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민주당 측은 76세 조 바이든과 78세 버니 샌더스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만약 바이든이나 샌더스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직에 오르게 되면 이들은 임기 도중 80세를 맞게 됩니다. 이와 함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세운 77세 최고령 대통령의 기록도 깰 수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 후보는 평화와 인권의 챔피언이어야 한다며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But I'm going to vote for one of them, and I haven't decided yet which one. I'm going to keep an open mind. One of the major factors that I will have in my mind is who can beat Trump. 한편 올해 73세인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초선 대통령으로서는 최고령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최고령의 재선 대통령의 기록도 함께 보유하게 됩니다. 만약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최고령의 재선 대통령의 기록도 함께 보유하게 됩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어제 한인 차세대 리더들을 초청해 최근 한반도 현안과 한미일 국제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현 정치인 한인 보좌관들과 한인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는 랜드연구소의 한국정책자문위원인 좌나단 폴락 박사가 초청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일 분쟁과 미국의 입장, 한미일 관계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폴락 박사는 한국과 일본이 과거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자유무역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세계 경제에도 불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Persists for very long, you will see a weakening of the economic ties, obviously, weakening of technology ties, and that there will be damage, I believe, to both economies.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한일 무역 분쟁과 관련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차세대 리더들은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 미국의 중재도 중요하지만 정계에 진출해 있는 한인들과 커뮤니티가 결집해 공공 외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음악회가 맨해튼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최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와 한국의 K클래식의 대표 단체인 라메르 메릴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공연에는 3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해 K클래식의 향연을 즐겼습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라메르 메릴은 동해와 독도를 전 세계에 알려온 K클래식의 대표 단체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그 라메르 앤 일, 그게 불어로 바다와 섬인데요. 바다와 섬이라는 공연 그룹은 우리 독도의 정신을 음악으로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미션을 가진 그런 음악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퍼포먼스 하시는데 오늘 뉴욕에 오셔가지고 공연을 하시게 돼서 참 우리 3.1운동 100주년도 기념을 하고 해서 오늘 아주 저희가 뜻있는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작곡가 이정면 씨가 3.1운동 당시 목표 정명여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해금과 현악 사중주를 위한 목포의 눈물을 연주해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작곡가 임준희 씨는 시인 최정래 씨 스스로 오롯이를 소재로 작곡한 소프라노, 해금, 대금과 현악 3중주를 위한 독도 환타지를 연주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브리트니 2섬에서 바로토크의 피아노 5중주, 글라즈노프의 5개의 소품 등
그윽한 클래식 선율이 무대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KBTV 뉴스 최교입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을 앞두고 연방의회가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은 오늘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참석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재미 이산 가족들이 이제 노년에 접어들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상봉 추진을 서두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셔먼 위원장의 요구에 동의하며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에게 의회의 요청을 전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남가주 휘발유 가격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AAA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하루 사이 6.5센트가 급등해 $3 7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7월 15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 만에 8.6센트가 올랐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조업 차량에 부딪혀 날개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이 모두 내린 뒤 사고가 발생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기체 손상으로 연결편이 결항되며 200명이 넘는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총기 참사가 발생한 학교 이름을 옷에 새겨 패션쇼에 출품했던 패션 브랜드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브릭 웬스 등이 제작한 비스토리의 후드티에는 대형 총기 참사 희생자를 낳은 버지니아 텍과 컬럼바인 등 4곳의 학교 이름이 새겨졌는데 누리꾼들은 비극을 이용한 상술이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들을 뜻하는 대명사 데이가 성소수자들을 지칭하는 단수 대명사로 등재됐습니다. 미국의 유명 사전 머리엄 웹스터는 데이의 사전적 의미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가진 개인이라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대명사를 공식 승인한 사례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미제 사건이자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잘 알려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33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은 피해 여성에게서 나온 DNA 분석 결과 사건 용의자가 강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수감수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